설사 장동혁 후보가 저는 뭐 당대표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당대표가 돼도 발목이 잡혀서 이른바 저 우파 유튜버 전환길 씨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당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장동혁 후보가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일정하게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잃은 것도 대단히 많다. 특히 대전에서 연설을 하면서 당원들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연설은 저는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본 적이 없는 참 희귀한 장면이었어요. 전환길 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경고 내릴 때, 징계 내릴 때 경고가 아니라 뭐 진짜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내리지 왜 경고 처분해놓고 자꾸만 이 전환길 씨를 견제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합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윤리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당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포용하고 온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들이 유력 후보예요.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예요. 그리고 지금의 비대위원회는 사실상 일종의 과도기 정부 체제잖아요. 힘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거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에 대한 징계를 고강도로 끌어올릴 만큼 그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환길 씨입니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 전환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궐선거에 선택할 때 전환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환길 씨는 윤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송강주 대변인, 제가 어제도 전환길 씨가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주요 후보들보다 더 많이 거론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한동훈보다 전환길을 더 재보선에 공천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지금 그 대선을 이번 당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환길 씨를 다음 보궐선거나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 공천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후보는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분입니다. 그러면 51%를 얻어야 하는데 51%를 얻는 전략으로 본인의 강성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캠페인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 결선 투표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를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이른바 쇄신파, 혁신파라고 하는 우리 당내 세력들은 장동혁 후보만큼은 절대 뽑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굳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왜 장동혁 후보가 무리해서 전환길 강사를 택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이 장동혁 후보가 전환길 씨를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하겠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 이 실현 가능성도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지지율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앞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오차범위 내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이제는 뒤집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결선 투표에 2명이 올라가고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럼 전환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 또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어디 지방선거의 장 또는 재보궐선거의 국회의원 공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글쎄 어제 장동혁 후보의 답변으로 보자면
아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음. 만에 하나라도 당대표가 되고 또 전한길 씨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예. 내년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뭐 현실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치가 아무리 그 비정한 면이 있고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예. 장동혁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발탁이 된 사람이잖아요. 0.5선 의원이었는데 누구도 예. 잘 모르는 비대위 사무총장이 됐다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가 그러나 이제 탄핵 이후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반탄 대열에 서고 급기야는 지금 전환길 씨를 앞세운 그런 선명성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참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게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도 과히 그 장동혁 후보에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선 갈 가능성이 있죠. 김문수 후보하고 두 사람이. 그러면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투표를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투표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 장동혁 후보 쪽으로 표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전환기를 내세워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예. 조금 더 상황을 확대해서 보면 결코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일정하게 전환길 씨하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예. 물론 전환길 씨가 뭐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있지만 선거 전략상으로도 봤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예. 오히려 저렇게 밀착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그런 판단이 더 맞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저렇게 되면 설사 장동혁 후보가 저는 뭐 당대표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당대표가 돼도 발목이 잡혀서 이른바 저 우파 유튜버 전환길 씨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당 운영이 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장동혁 후보가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일정하게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잃은 것도 대단히 많다. 특히 예. 대전에서 연설을 하면서 당원들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연설은 저는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본 적이 없는 참 예. 희귀한 장면이었어요. 전환길 씨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환길 씨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프레임을 자꾸 잡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야당 쪽에 대해서는, 우리 당 쪽에 대해서는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환길 강사의 마음은 김문수 후보일까요? 장동혁 후보일까요? 이 친구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친구예요. 그래요? 네? 대단히 좀 웃기는 친구예요. 나는 이렇게 전환길 씨한테 절대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를 두고 예. 왜 어제 전환길 씨는 그런 또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 길로 가면 끝까지 한 길로 그냥 예. 가야지 말이에요. 정 대변인,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도 전환길 씨 그만 다뤄야 되는데 아이템으로 자꾸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불씨를 자꾸 산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 방송, 야당이. 동의하세요? 아니면 원래 이미 산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언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언론에 종사했었지만, 그런데 전환길 씨가 이렇게 과대 포장돼서 이 우리 전당대회를 삼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갈등의 중심에 전환길 씨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갈등의 요인이 어떤 겁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당권 주자 가운데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성했느냐 이 기준점이 전환길 씨가 가운데 있어요. 예. 전환길 씨는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지지자 가운데 강성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정선거의 목소리를 전환길 강사가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환길 씨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 계엄과 관련해서도 이 전환길 강사는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우리 당 전체가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든 후보들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길 강사는 이것은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중심에 전환길 강사를 중심으로
갈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전환결 주장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전당대회가 나뉘고 있는 거죠.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프레임인데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 저는 전환길 씨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경고 내릴 때, 징계 내릴 때 경고가 아니라 뭐 진짜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내리지 왜 경고 처분해놓고 자꾸만 이 전환길 씨를 견제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합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윤리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당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포용하고 온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들이 유력 후보예요.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예요. 그리고 지금의 비대위원회는 사실상 일종의 과도기 정부 체제잖아요. 힘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거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에 대한 징계를 고강도로 끌어올릴 만큼 그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만에 하나 예. 여기서 만약에 고강도 제재가 나왔는데 다음 당대표가 나와서 전환길 씨에 대한 그 윤리위 제재 강도는 잘못됐다. 돌려놓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 더 큰 그 분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아마 윤리위원회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전당대회 때도 불허하는 것도 취소해서 다시 입장을 허용하여나? 윤리위원회 그 당 지도부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22일에는 전환길 씨가 김문수 후보에게 예.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 지도부는 이미 한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뤄지는 전당대회 행사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거둬들인다면 우리 당의 이른바 당 기강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불허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예. 근데 궁금합니다. 전환길 씨는 전환길 TV가 아니에요. 유튜버 채널명이 전환길 뉴스예요. 이제 본인은 언론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인은 이제 불편부당 공정해야 되니까 어느 후보의 편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김문수, 장동혁 다 지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김성태 전 의원의 말처럼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안철수 조경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그렇죠. 지지하는 언론인은 것도 그렇게 또 얘기하면 누구를 안 되는데. 반대하는 것도 언론인은 하면 안 되는데 예. 본인이 언론인이어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격한 그런 발언을 거침없이 해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저는 언론인이 아니다 이 뜻인 거죠? 아니 뭐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언론인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속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저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 얘기가 다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판을 휘저을 수 있었던 배경은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의원들, 지금 후보로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계를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불러다가 행사했잖아요. 그 전환길 씨가 한 20분 동안 장황하게 인사말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앞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예. 내용입니다. 뭐 윤호개인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장동혁 후보도 비슷한 행사를 열었는데 거기에 전환길 씨를 토론자로 불러가지고 예. 똑같은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그 대선 시기에 뭐 나경원 이런 분들까지 다 앉아가지고 전환길 씨 초청에다가 예. 전환길 씨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전환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에 예. 그런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전환길 씨한테 공간을 주고 이 기회를 열어주고 전환길 예. 씨한테 판을 깔아줘서 오늘날 전환길 씨가 저렇게 거침없이 마치 본인이 당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이제 행세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원내대표가 돼서요.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단호하게 경고를 보내고 여기서 전환길 씨가 더 경거망동하면 예. 입당을 했는데 뭐 그에 대해서 뭐 당원 자격을 불허하거나 아니면 출당시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보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게 아니네. 내가 저렇게 해도 될 것 같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일 날
22일 날 또 자기한테 전당대회 출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 했던 행위를 가지고 고작 경고밖에 안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전환길 씨한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빌미를 송원석 원내대표도 주고 있고 마치 이게 남들이 자꾸 전환길 씨를 키워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의 저런 다선 중진들이 일종의 이제 자업자득 하고 있는 결과고 전환길 씨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당내에서 저렇게 발언권을 높입니까? 결국 이제 전환길 씨를 활용해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환길 당대회 그 줄임말이 돼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전환길 씨는 김무수냐 장동혁이냐 왔다 갔다 한다 박쥐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누가 봐도 자신의 채널에 나와준 후보 그 후보를 더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환길 씨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근데 언론인이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또 그 언론인이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이 온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이야기를 외치는 것 자체는 이분을 언론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지금 엄격하게 출입 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그 언론사가 있고 우리 당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스 배지를 받아서 취재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저는 어쨌든 그 전환길 씨와 관련한 논란은 빨리 종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환길 씨는 아까 뭐 탄핵이라든가 계엄과 관련한 과거의 이슈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를 딛지 않고는 우리 당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다시 한번 꺼냈을 때 그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우리 당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했다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좋은 정당, 중도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전환길 씨의 마음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에 더 쏠려 있다. 잠깐 그 당 후보들 지지율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환길 씨의 마음이 이 장동혁 후보에게 가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조경태, 안철수 두 분 중에 누구에게 가 있느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뽑아달라면서 지지해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비상식에 맞서서 상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댓글로 상식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이 안철수에게 가 있나? 친한계는 분명히 조경태 후보인데 이게 또 헷갈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선거 때는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원수가 된다. 또 부부끼리도 선거 때는 말을 가려야 한다. 전환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거기 없는 줄 알고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했다가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어떤 후보, 특정 후보를 지지할 메시지를 낼 동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후보가 선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뭐 전 최선의 메시지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른바 이 친한계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투표에 조경태 후보를 많이 뽑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주변의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알겠습니다.